네, 박재홍의 한판 승부 2부 함께 계십니다. 저는 박재홍 앵커의 휴가로 오늘 한판 승부 영어로 스페셜 진행을 맡은 순우리말로 땜빵 진행을 맡은 김규환 한판 내부자입니다. 이번 코너는 여론 분석과 성대모사의 황금비로 시사 이슈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한판 내부자보다 훨씬 인기가 높은 배추 한판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의 아들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입니다. 네. 그리고 CBS의 의붓아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 나오셨습니다. 장마철에 심수된 배추. 의붓아들은 좀 서운한데요. 저희 빨리 그래서 그래. 박재홍 앵커가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저는 폭염 배추. 폭염 머리가 배추. 지금 의붓아들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머리- 숨겨놓은 아들입니다. 머리가- 진짜 아들은 네. 지금 휴가 갔습니다. 아, 저는 숨기고 싶은데 네. 몸집이 숨겨지지가 않더라고요. 몸집 때문에 아니라 머리 네, 때문에 숨겨지죠. 알겠습니다. 네. 예. 배영찬입니다. 예. 먼저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짚어보죠. 모든 여론조사에서 30%대를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최근 실시된 두 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에이스 리서치와 국민리서치그룹이 뉴시스의 의뢰로 지난 23일, 24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38.4%로 직전 조사보다 내려왔습니다. 부정평가는 59.5% 직전 조사보다는 올라갔는데 이 같은 조사 기간 조사에서 약 2개월여 만에 30%대로 하락한 결과로 나타났고요. 또 다른 조사 하나 소개해드리면 RN서치가 CBS 네. 로컬뉴스 의뢰로 CBS입니다. 네. 로컬뉴스 의뢰로 네.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대통령의 긍정평가 네. 35.6%로 직전 조사보다 4.2%포인트 하락. 네. 부정평가는 62%로 CBS 조사입니다. 예. 직전 조사보다 4.7%포인트가 올라갔는데 네. 해당 같은 조사 기준으로 집권 2년차 들어 올해겠죠.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60%를 돌파했습니다. 예. CBS를 자꾸 강조하시는 게 아까 제가 의붓아들이라 그래서 화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큰아들로 정정하겠습니다. 큰아들로. 네. 이상민 아. 저기 네. 소장님은 저기로 그냥 작은 아들 정도로 좀 아니, 하시죠. 호적이 왜 이 모양입니까? 근데? 콩가루 집안이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아버지가 김기현 위원님이시잖아요. 아, 저 송구합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업무 그 긍정 평가가 대체로 30% 중후반대로 이렇게 갔는데 이게 아무래도 양평 고속도로 그 논란이 좀 있겠죠? 아닙니다. 이번에는 조사 결과 또 예. 이 조사는 아닙니다만 다른 조사의 부정평가 이유를 직접 거론된 걸 보면은 수혜입니다. 아, 수혜.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걸로 나타났고요. 여전히 양평 고속도로 영향과 또 후쿠시마 오염수는 있는데 좀 낮아졌습니다. 아, 수혜 대응을 잘 못했다고 평가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부정평가 이후에 또 주요한 이유로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양평과 후쿠시마 오염수였는데 이번에는 수양후, 그러니까 수해가 가장 먼저 들어간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그렇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이번 조사에서 흔들린 지역적으로 보면은 충청, 네. 그다음에 연령대로 보면 이제 70대인데 70대의 경우가 고연령대가 이런 자연재해, 특히 이제 수해에 좀 취약한 연령대거든요. 네. 경북 예천만 하더라도 상당히 고연령대 분들이 많으시고 그런 영향도 이번 대통령 지지율에 네. 지표의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그- 한 50분이 희생된 데다가 네. 예. 사실 굉장히 큰 희생자 규모가 너무 컸고 그렇죠. 또 하나는 예, 이제 예. 공평이 있잖아요. 네. 시각적으로 예, 예. 그걸 또 끔찍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그 구조되는 장면을 또 지켜봐야 되잖아요. 예. 예. 그 배종찬 소장님 쓰신 칼럼을 보니까 네네. 다음 대통령은 수해 대응을 잘하는 정치인이 된다, 되어야 한다라고 쓰셨는데 좀 신박해요. 이 칼럼이 난립니다. 지금 네, 장안의 화제죠. 로컬 뉴스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네. 컷됐는지 나오진 않는데 네. 그만큼 이제 수혜 대응 중에 왜냐하면 지금 줄줄이 대선 후보로 인식되는 인물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시장도 연결돼 있죠. 수혜 대응 관련해서 또 원희룡 장관도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대선 후보죠. 네. 여기에 또 뭐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네. 다 뭐 대선 후보 대선에 또 출마했던 인물이고 심지어는 김영한 충북지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네, 네. 대선 후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데 네.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갔던 인물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수혜 대응이 다 대선 후보급 인물들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 예. 결국 제가 아마 최초로 칼럼을 쓴 것 같은데 네. 수혜 대응 잘하는 정치인이 네. 다음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잘 못했다는 말씀을 굉장히 강하게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뭐 대통령은 수해 대응을 잘해야 된다. 건조한 이제 겨울철에 가면 때도 화재 대응을 잘하는 저 분이 대통령이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겠네요. 1절만 하겠습니다. 수해 현장 얘기하시니까 수해 현장에서 천수를 모르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죠. 그 안철수 전 대표님 어디 계세요? 열나 무겁네.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수해 현장에서 복구에 힘쓰고 있는 안철수입니다. 정말 이 기록적인 폭우입니다. 그리고 수해를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는 정말 한국의 최고의 영재, 천재들이 나서서 다 도와야 된다고 봅니다. 영재와 천재, 그 가운데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있어요? 500제. 재미없었네요. 국민들이 둘로 나뉘어서 있으면 안 됩니다. 산수를 좀 할 줄 아는 국민하고 다른 국민하고 당황스럽네요. 국민들이 여냐 애하냐 진보냐 보수냐 나뉘지 말고 봉사에 힘써야 된다 보는데 호랑이를 둘로 나누면 뭔지 아십니까? 호랑 1. 호랑이입니다. 네. 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힘듭니다. 아니, 예. 인터뷰만 하면 지지율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조용히 해주십시오. 아니 잠깐만 네. 그 여론조사를 잘 보셔야죠. 이거 지지율이 뭐 답보 상태라는데 충청도에서는 그 오히려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이거 반국가 세력들만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배종찬 나이스하게 소장님.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들 마세요. 나 참 그 배 소장이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는데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한숨만 나오네요. 이건 분리해 버릴 수도 없고 이거. 그런데 오늘 재밌네요. 제가 네. 처음 오늘 느꼈는데 그 안철수 대표 그 얼굴은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요? 거의 좀 닮으실 것 같아요. 굳이 실망입니다. 안 들으셔도 아닌가? 누구한테 누가 실망한 겁니까? 이상민 씨가 실망한 겁니까? 안철수 씨가 실망한 겁니까? 둘 다 실망입니다. 정말 강적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예. 그 백재권 교수 논란 네. 들으셨잖아요. 예. 아직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또 여론조사에 반영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내려가거나 이런 요인으로 작동할 것 같지는 또 않아 보이고 왜 그러냐면 지금 워낙 대통령 지지율이 또 보수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결집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제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치 성향에 따라서 뭐 풍수지리 전문가 참고하는 건 뭐가 문제야? 네. 뭐 이재명 대표 부부도 네. 만났다면서 뭐 네. 김정수 여사도 만났다면서 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네. 저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결국은 백재근 풍수지리 전문가가 지난해입니다 이미 그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갔을 때 이 사람이 부성찬 전 대변인인가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전 부대변인. 예. 전 부대변인입니다. 네, 네. 정확하시네요. 네. 부대변인인데 천공이 아니냐 이 수염을 네. 난 걸 보고서 예, 예. 그랬는데 이 백재근 풍수지리 전문가도 수염이 났어요. 이게 아마 마스크 예. 착용하고 그러니까 좀 예. 혼돈이 됐을 수 있는데 예. 그걸 이제 그러면은 천공이 아니다 이야기만 했지 대통령실에서 예. 백재근 풍수지리 전문가들 이 설명을 안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MZ 세대나 중도층이나 무당층에서는 비슷하게 왜 또 무속일까, 예. 또 풍수지리일까 이런 네. 부분들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죠. 대통령이 아. 지지율이 올라가려고 할 때 네.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아하. 이제 이게 드라마의 대세도 나왔지만 왜 그때 말은 왜 말을 못해 이런 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이제 연관이 돼 있고. 두 분이 또 외모도 좀 닮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제가요? 아니요, 아니 닮으셨어요. 저 소장님도 머리를 아래쪽이 수염 쪽으로 갖다 붙이시면 링컨처럼. 헷갈리실 것 같은데. 박정우 앵커 언제 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손바닥에 왕자까지 새기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궁금한데. 저 아직 대통령님, 안 끝났습니다. 예. 왜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까? 이 천공이 아니라 백공이 나와서 나머지 900공은 어디 갔냐 이러는 겁니까? 예. 나 진짜 재미없네. 이거 팔 내밀어 봐요. 왜요? 아니 왜 뭡니까? 제가 그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악어상이라고 합니다. 엘리게이터 아시죠? 이 악어는 그 부패하는 고기를 먹어치워가지고 강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데 왜들 이렇게 예민하신지 모르겠어요. 이 백재건 교수는 제 얼굴 평에 대해서 아주 냉철함과
따뜻한 온기를 지녔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 제가 뽑혀가지고 구군도 좋고 전망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문제라고 하는데 야당 지도자들도 만났던 분들 아닙니까? 뭐 저한테만 그렇게 각박하게 구십니까? 네. 우리 안 사람도 저게 백공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말로는 네. 딱 영부 인상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참 그 어이가 없어서. 네. 그 서희초 사태로 이 교권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네네.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니까 교권 강화에 대해서 갑자기 이게 훅 하고 들어와서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냐 이렇게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관련된 이슈가 왜냐하면 이건 네. 여야를 떠나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초등학교에 여성 교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실제로 현장에 보면 실태 조사를 해 보면은 상당히 이 신규 임용대에는 여성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는 성적인 문제, 성추행이나 성폭력과도 일부 연관된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올 지경입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학생 인권 조례로만 막을 수 있냐? 그러면은 자고 있는 학생 꿀밤 때리면은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이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 여론을 미치는 감정적인 영향이 크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훅 한 방에 여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건 있는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훅 한 방에 우리 진영 교수님 표정이 진지하시잖아요. 네. 이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가 됐든 아니면 교권 보호 강화가 됐든 간에 차근차근히 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교사들의 그 마음속에 진정한 애로사항은 뭔지 이 부분을 더 귀담아 듣고 청취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야 될 테고 한동안에 이게 왜 영향을 줬냐면 여성적인 부분이니까 여성 유권자들이 영향을 줄 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수도권 서울의 서초구의 서희초등학교 이런 영향 그 외에 학생들 학부모까지 영향을 줄 때 네. 네. 교육 문제가 영향이 제일 큽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네. 얼마 전에 공정유입시 킬러 문항과가 또 연결되면서 영향을 또 네. 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어쨌거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조금만 더 침착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오늘 제가 한판 논평에서 얘기했었습니다만 이 보도가 됐는데 전국의 교육청 중에 한 절반 정도가 학생 인권 조례가 있고 절반 정도는 없는 상태인데 100명당 교권 침해 사례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있는 쪽 없는 쪽을 비교해 보니까 0.5, 0.54 뭐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냥 네. 이쪽이나 저쪽이나 인권 조례 유무와 상관없이 교권 침해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권 침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의 논의를 하는데 일단 학생 인권을 줄여놓고 교권 침해를 막자. 이것도 또 무리한 주장이고 그리고 또 뭐 이제 제가 학습권 중에서 휴식권을 보장을 하면서 자는 애 깨웠다라고 뭐 이 아동학대를 신고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뤘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서 제수 씨도 현직 교사기도 하고 주변에 교사분들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자면 깨운대요. 자면 깨우는데 이제 100에 하나 이상한 학부모들이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걸면 그러니까 이제 깨우는 것이 사실이고 못 깨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깨우고 애들이 일어나는데 100에 하나든 1000에 하나든 시비가 걸리면 일단 이 아동 인권 침해로 해서 아동 학대로 신고가 들어가면 검찰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이 한 6개월 가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무혐의를 받고 나와도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주변에 그 교사들이 그걸 보고 다 얼어붙어 갖고 그냥 깨우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건 교권을 신장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학생 인권이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라는 원인이냐. 여론이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이 한국교육개발원 제가 또 근무를 했던 곳이기도 한데 네. 1월 달에 발표한 2022년 2022 교육 여론조사를 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이유를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라고 하는 응답이 이번 조사에서 42.8%로 2021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6.6%포인트 올라갔어요. 아. 그리고 또 성인 남녀 일반인들에게 물어본 조사인데 일반인들에게 교육 여론조사의 이 결과를 따르면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답변이 이제 44.5%니까 44.5. 심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일 것 같아요라고 물어봤더니 학생 인권에 지나친 강조가 36.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필요할 텐데 근데 다만 이유가 이거 하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네.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면 옛날에는 때림으로서 잡았는데 때리질 못하게 하니까 거기서 원인이 됐다라고 이제 쉽게들 판단하는데 진짜 원인은 그게 아닌데 네. 근데 그렇게 실제로
그 이야기를 만들기 참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네. 정부의 상상 뭐냐면 이 정권에서는 항상 이념적으로 접근을 해요. 아, 나쁜 놈을 찾거든요. 네. 누구냐? 근데 요번에 딱 보니까 전교조, 진보교육감, 학생인권 조례. 네. 이걸 때리는데 이게 진정한 원인이냐면 원인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원인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책이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네. 정책이 아니라 이념 전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정책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골만 음. 그 국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그 다음에 인권 자체는 학생 인권은 후퇴하고 이제는 때리던 시대는 지났거든요. 네. 왜냐 우리는 어렸을 때 맞으면서 진짜 많이 맞고 자랐잖아요. 예. 근데 그런 시대는 지났는데 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다 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과도기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뜨개질을 하거나 이런 데도 학교에서 사실 안 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네가 책임, 너 성인으로 키우니까 네. 네가 한다면 네 인생을 네 네가 행동에 책임지는 네가 책임져라. 거지.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얘기를 하냐 부모가 또 선생에 대해서는 예. 그래도 선생이 좀 공부하게끔 예. 이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재밌는 건 바로 뭐냐 학교에서는 그렇게 갑질을 하는데 학원 선생한테 뭐라는 줄 알아 가가지고 뭐라고? 애 때려서라도 공부시키라고 그런대요. 이거 황당한 거죠. 네. 그렇군요. 어쨌거나 그 최근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그 여당에는 좀 이렇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정당 지지율에서도 좀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이게 그렇습니다. 있죠?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그래요. 분석을 분석을 해드렸던 에이스 리서치 국민 리서치 그룹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34.3%,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하면 4.4% 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이 포인트가 국민의힘 지지에서 이탈한 이 4.4% 포인트가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으로 갔습니다. 아하. 39.2%로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4.4% 포인트가 더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이 추세를 보면은 올해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월 4주차 이후 최저치, 민주당은 6월 5주차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지금 그 아랜서치 조사 결과대로라면 민주당 지지율이 47%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내년 총선 4월까지 이어진다면 이거 선거 결과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되지 않겠지만 지지율이 이제 다르게 나오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그래서 단일하게 하나로만 묶어서 제가 이제 분석을 못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 이게 이제 어떤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50% 육박할 정도 나와서 요건 조금 분석을 좀 제가 유예를 하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조건부 체포 동의안 포기였잖아요.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같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조사인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네. 자, 체포 동의안 포기에 대한 여론조사인데 적절하다가 36.6%. 뭐가 적절하다는 거? 포기가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조건부가 조건부 체포 조건부. 동의안 아니, 포기. 아. 조건부 체포 동의안 포기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의총에서 예, 정당한 영장 청구.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다가 36.6, 그다음에 부적절하다가 45.5. 그러니까 부적절하다. 조건부 네. 체포 동의안 포기 가지고는 안 된다. 예. 이 의견이 더 그렇죠. 높게 예. 나타났습니다. 예, 문항 알겠습니다. 설계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체포 동의안을 조건부로 한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 나가야 예,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걸 조건부 체포 보면은 동의안 그러면은 두 저부터가 개거든. 이게 헷갈리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듭 확인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체포 동의안 이제 표결 관련해서 기명 투표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이 한 말씀 하셨죠? 한동훈 장관님. 예,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네. 예, 불체포 특권이 포기하기 싫으시면 안 한다고 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상정되면 가결시킬 거냐, 부결시킬 거냐 이런 단순한 문제인데요. 이재명 대표 말이 너무 very wrong, 너무 깁니다. 풀롱. 자꾸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소설 쓰다가 실패하지 않았나요? 이번에도 성공한 소설가가 틀린 것 같습니다. 자꾸 검찰 정치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게 확실한가 싶습니다. 또 신작 소설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반말은 하지 마시고요. 불리한 진술 뒤집으려고 검찰청에 몰려가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이거 다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입니다. 이거 막는 게 저 한동훈 미니스터 오브 저스티스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이승입니다. 그죠? 이재명 대표가 진짜 현장에 있었으면 한동훈 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분 싸가지가 없어. 예의가 없어. 이런.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사회자가 그렇게 속단하면 안 되죠. 벌써부터 박지용 씨가 그립습니다. 네. 많이 그립네요. 어차피 하루만 할 거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네.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아까 저 일부 때도 전해드렸지만 그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그 수해 골프와 관련해서 10개월 당원권 정지가 나왔어요. 이거 상당한 중징계거든요. 네. 그 윤리 참석 대신 수해 현장 봉사 활동을 나가셨다고 하는데 그 홍 시장님 말씀 직접 들어보셔야죠. 홍 시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내 이 문제로 더 이상 감론을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을 증폭하고 재생산하는 일도 반대합니다. 왜냐? 이 홍신 대장군은 과하지옥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어요. 참, 그 죄는 미워해도 버팅은 미워하지 말라. 이 골프 격언입니다. 왜 골프를 그렇게 미워해가지고는 당 대표가 그렇게 옹졸하게 째째하게 그러면 안 되죠. 참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골프 잘 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째째는 영원한 째째다. 그래 봅니다. 김기현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당신은 KBS에서 있지 않았어요? 같이 그 퍼팅합시다. 옹졸하네. 참 그래서 제가 저 CBS의 의붓아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버릴 때가 됐어요. 박재홍. 아 근데 이게 이제 네.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한 건 왜 네. 윤리위 결정이 빨리 안 나오느냐. 그 윤리위가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실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건 좀 제 내피셜이긴 한데 네. 대체로 밤늦게 발표를 해요. 그래야 네.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네. 이걸 왜 빨리 발표하면 졸속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홍준표 시장 네. 윤리위원 그래서는 굉장히 속도를 또 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일단 지난 15일 날 기자들의 질문에 반응을 보인 것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근데 그 네. 부분은 많이 지적을 했고 지금 이제 소명하는데도 안 가고 일단은 봉사활동 쪽으로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정치인들이 아까도 제가 대선 후보급 정치인들이 이번 수해에 상당히 이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대통령은 수해 대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결국 네. 이거죠. 축구는 메시, 네. 정치인은 메시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어떤 메시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 국민들의 평가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오늘 뭐 중징계냐 경징계냐. 근데 중징계가 이제 지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방금 나왔는데 이제 정직 10개월이에요. 10개월. 10개월. 아, 결국 나왔나요? 예, 10개월로 나왔는데 빨리 나왔네요. 예, 그리고 회의도 네. 5시에 소집이 됐어요. 예, 근데 아. 왜 하필이면 또 10개월이냐 이 의미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보세요? 왜 저는 1년이면 1년이고 총선까지 입 조용히 있어라. 다물고 있어라. 딱 5월까지 그렇게 봐야겠죠? 징계를 내린 것은 정확히 그 메시지를 주는 거라서 네. 그 안에 총선과 관련된 예를 들면 공천 과정에서 계속 시끄러울 거거든요. 거기에 네. 대해서 메시지를 내면 더 징계를 때리겠다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근데 홍 시장이 그 선거 때까지 진짜 조용히 가만히 계실 건 아니시죠? 지금 SNS에 몇 번이나 글이 수정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성대모사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계속 말을 번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홍 시장님 그 한 번에 똑바로 써주세요. 방송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성대모사는 못해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 메시지가 근데 올라왔다가 갑자기 갈등 증폭과 재생산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러시더니 나에게는 3년이란 긴 시간이 남았다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난감합니다. 네네네. 이게 또 국민의힘에서는 만만치 않은 이슈가 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받았다는 이야기 네,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년 5월까지 못 하는 거죠. 이게 또 대구 경북의 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 견고하지가 않은 상태고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핵심 지지 기반은 대구 경북이 될 텐데 과연 홍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냥 잠자코 앞으로 아주 이제 이 자중하느냐, 아니면 뭔가 또 김기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대구 경북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또 줄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SNS 활동하는 거는 그 당원권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상관없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정치적인 무슨 상징성만 있는 거지 그쵸. 실제적인 영향은 없는 징계 그다음에 결과네요. 정치적 영향력도 자기가 발휘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발휘하면 영향력을 발휘하면 네. 거기다 겹징계를 할 가능성이 그 다음번에 징계로 좀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의 사례도 있었고 네. 발언이 당의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한 중징계를 또 결정할 것을 전도에 깔고 10월까지 10개월을 한 것이 아닐까. 우리 김 소장님 말씀은 추가 징계했으면 하는 바로 얘기로 들리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라면 김기현 대표라면 네. 그래도 뭐 10개월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 3개월 정도라고 저는, 예.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 부담이 없을 거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10개월 때리나 12개월을 네. 때리나 네. 이분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마음 놓고 중징계를 내려도 된다. 부담이 예. 없다. 예. 이렇게 생각을 근데 했죠. 실제로 2006년에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수해 당시에 골프를 쳐서 제명되지 제명당했던가 않았어요? 예.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이제 비춰보겠지만 저는 여전히 이제 김기현 대표가 좀 강하게 추진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저 김기현 대표는 이제 공식석상에서는 내가 많이 봐줘서 저 이 정도 나온 거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홍 시장이 그걸 들으면 공감을 하실까요? 홍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이 문제로 감론을 박 하지 마세요. 과하지요. 이런 식의 해석도 과하지요. 정말 과하지요. 과하지요. 그런 의미였군요. 제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잠시 걸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네. 타방에서 여러 차례 했던 건데 네, 이미테이션 하셨네. 살리는 자가 예. 승자입니다. 아직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예.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 기각된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인가요? 그래서 이제 뭐 유가족들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만 실제 이제 탄핵 소추에 들어갔을 때부터 대체적으로 이제 법률 전문가들은 탄핵까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뭐 정부 여당은 이런 여론이 부담이 되겠죠. 예. 예. 좋아요? 알림 설정.